배신자. 야, 이게 배신자.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한 명 빼고 나머지가 모두 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아니 지금 당원들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 하는 거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반박하고도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거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전륜이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라고 봅니다. 당정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지느냐 보여준 게 대통령실의 워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사익을 위한 배신 아니냐, 나경원. 대통령을 배신하고 인간관계를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했다. 윤상현. 전륜이라는 건 엄청난 메시지,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모두 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할 것이고 배신했다. 배신자다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그러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야기. 윤상현 의원이랑 원희룡 전 장관 연이틀 동안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좀 말을 했는데요. 연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협력과 견제, 사안별로 충실하게 토론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답을 내는 방향이어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설전 이후에도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리면서 배신자다, 우려스럽다, 안 된다라는 공격글을 올리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도 오늘 아침에 반박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계속 오늘 아침 돌직구 생방송 시작 직전까지 이 배신자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오신환 의원님, 배신자다. 국민 배신하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배신하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 배신하는 사람 한번 뽑으면 안 돼요. 이러다 당이 망하고 정부가 망한다. 배신자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 국민의힘의 7월 전당대회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1등 후보를 놓고 나머지 3명이 그냥 초지일관 배신이나 뭐 저런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만 갖고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마침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이번 주부터 계속 뭐 당원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상징 그리고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상식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당의 어떤 개혁 과제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 어떤 정당으로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의 어떤 배신 프레임으로 자꾸 국민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또 우리 당원들에게 그것들을 주문하는 저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전당대회가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오히려 외부의 경쟁보다도 더 치열하다 보면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시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정선을 건드는 그 수위를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후보 모두가 우리가 좀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 당의 건강한 뭐 희망들을 좀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주문한 것은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건강하고 합리적인 수평적 관계를 요구한 겁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정 관계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메시지가 넌 내 후보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신자 공방,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공격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입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아니 지난 총선 때 내가 이 세 분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았느냐라며 호소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전국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후보는 인천 선대위원장으로 나와 함께 선거를 지휘했다. 나도 세 분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라며 이 사진까지 올렸네요.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한동훈 후보의 사진, 지난 총선 때의 사진. 봄날의 한 기억이죠. 봄날의 한 기억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세 분을 위해서 총선 때 열심히 하고 그때 총선 현장에서 나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았냐.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냐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니 그땐 나를 반겨주더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냐. 나한테 배신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하냐. 배신자는 당신들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갑자기 나타난 이 배신자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라기보다 서운자인 것 같아요. 서운자?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서운한 사람. 서운해. 많이 서운해. 그런데 이거는 배신자 프레임은 잘못 설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언제부터 윤석열 검사가 단순한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으로, 그다음에 대권 후보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으로 뽑히게 된, 선출되게 된 시발점이 뭡니까? 네네. 저는 딱 그 한마디였거든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통령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가지고 나머지 후보들이 굉장히 타겟을 잘못 설정했다. 네. 프레임이 잘못됐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저 두 번째,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불과 국민들 기억에 얼마 남지도 얼마 전인 저렇게 막 사람들이 야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니까 그 벌떼같이 진짜 구름떼같이 그 군중들이 몰려드네. 그런 식으로 저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사람 다 출마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만약에 저 세 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출마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한동훈한테 덕본 게 1도 없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럼 너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맞겠는데 다 선거 때는 뭐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작에서 이겼는데 나경원 후보가 동작에서 이겼을 때 간신히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간신히 이겼을 때 나경원 후보 혼자만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번 찾아갔다고 했지만 한동훈 후보도 여러 번 찾아가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어떻게 지금 대통령은 눈에 안 보이고 저 세 사람만 눈에 보이는데 저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보고 배신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제가 봐도 조금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배신자라고 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계속 그 유지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그 전략은 제 생각에 별로 이렇게 맥힐 것 같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가 아니라 그냥 서운한 분이다. 많이 서운할 것이다. 총선 때 한동훈 덕보고 그러면 안 된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시장과 손을 잡고 협공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설전 이후에 글이 올라왔는데 원희룡, 홍준표 시장의 글이 굉장히 좀 나란히 올라온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먼저 홍준표 시장. 이해창이 YS를 버리면서 배신자 얘기하죠. 우리는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다. 민주당이 노무현을 버리면서 똑같이 10년 야당의 길. 총선 참패 주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주범이라고 부릅니다. 범인, 주범. 또다시 대통령과 다른 길 가려고 더 이상 정치 미수가 한테 미혹되어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주범, 미수가, 배신자. 홍준표 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고요. 원희룡 후보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이 대통령을 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됐는지 역사가 증명했다. 특검과 탄핵 공멸로 가는 국민 배신의 길이다. 홍준표 시장과 원희룡 후보가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죠. 당이 대통령을 버렸을 때는 안 된다. 큰일 난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을 버릴 사람이다. 홍준표 시장과 원희룡 후보가 협공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공. 네. 협공.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 역사가 증명하듯 이 당은 공멸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공통점인데 일단 구도적으로 홍 시장은 원래부터 한동훈을 싫어한다.
원희룡 후보는 예전엔 한동훈 후보랑 친했지만 지금은 한동훈을 싫어한다. 그래서 원희룡 홍 시장이 같이 손을 잡는 모양이다. 이런 모양새가 형성됐어요. 지금 우리 정치가 공위기라고 합니다. 앞에 낡은 패러다임은 작동을 안 하고 새로운 솔루션이 들어오지 못한 시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같이 네네.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홍 시장과 원희룡 후보의 저 말을 네. 장강의 앞물결에 비교하고 싶어요. 장강의 앞물결. 장강의 도도한 뒷물결이 앞물결을 치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 하는 것이 프레임인데 사실 그 배신의 프레임은 큰 틀에 보면 프레임의 의미보다는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586 정치가 저물고 있다. 네. 원희룡 나경원의 갈 길이 뭐 윤상현은 나갈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별로 지금 갈 길이 뭔데 해가 저물고 있다. 저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자기의 발광체로 자기 비전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배신 프레임을 걸면서 그렇게 소위 뭐 전통적 정당성을 뭐 하자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이 당의 기득권자고 스스로의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야말로 16대부터 22대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한 축을 이뤄왔던 586 대표 정치인의 원희룡, 나경원 이 두 사람이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586 세대의 어떤 명예를 지킨다면 당당하게 원희룡과 나경원의 어떤 비전으로 승부를 네.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비전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 그 정혁진 변호사 표현대로 가장 짧은 글에 출사표를 던졌던 그 원희룡이 지금이라도 그 출사표를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던져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면서